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고자 여기 3명의 남자가 모여 있습니다.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발전! 와, 방금 완전 아저씨 같았네. 인정.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자가발전의 진행을 맡게 된 돈 되는 거는 뭐든지 하는 기획자 은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만 살아서 죽어도 입만 동동 뜰 그런 개발자 이긍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오늘 자가발전 1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 자가발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먼저 이 자가발전의 초대장을 발송해 주신 디자인하는 개발자 합니다.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 씨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거에 또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개발자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네. 제가 못 만드는데 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로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난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돈 되는 건 다 하는 기획자를 찾아오신 네, 거군요. 기획자를 찾아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드려야 될 것들은 주로 이런 기획을 해드리는 거죠. 결국은 가상의 상상 속에 있는 나래를 쏟아드릴 테니까 누군가 이걸 가져다가 앱스토어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돈을 내고 받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비판하도록 할게요. 결국 저희는 영원히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자가발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닌데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가발전은 사실 큰 뜻은 없어요. 저희가 여기 긍정 씨가 주로 그러는데 긍정 씨는 되게 작고 힘없는 개발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 힘이 세요. 이분. 근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더 가까이 오세요. 긴장을 하고 있어. 저는 입만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볼품 없는 사회 남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크게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더 크게 되자는 의미에서 자가발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가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큰 세상이 되도록 한번 멋진 앱들을 상상의 나래들을 여러분도 이렇게 쏟아드리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냥 그 대나무 숲 같은 거죠. 그냥 하고 싶었던 말들. 답답했던 얘기들. 네, 비판하고 싶은 혹은 칭찬해주고 싶은 그 IT 분야의 서비스들을. 난 칭찬할 게 없어. 긍정 씨잖아요. 비판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긍정 같은 거. 발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될 것이다 같은 건가요?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어제 개명하셨어요. 어제. 그렇군요. 원래 그 개명 전에 이름은 뭐였나요? 김부정이요. 김부정. 김부정에서 이긍정 씨로 바꾸신 거예요? 성까지 갈아버렸어. 여기 문서에는 이긍정 씨라고 되어 있길래 그럼 박긍정이든 최긍정이든 별로 상관이 없으시겠네요. 이긍정이에요. 이긍정 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망드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망드죠, 망드시죠. 망필이 좀 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스튜디오를 이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은실장이라고 합니다. 소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디스크립션 같은 걸 보고서. 저는 남자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섹시한 기획자입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저희가 섭외를 했다고 하네요. 진행도 맡겼죠. 감사합니다. 진행을 잘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진행을 잘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팟캐스트라는 걸 저희 셋 다 듣기만 많이 듣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음 아이디어를 던진 사람은 아망드죠? 아닌가요? 뭐 두 분이서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럼 뭐 긍정 씨 이걸 듣는 뭐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듣는 그 청취자들이 꼭 알았으면 혹시 꼭 그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그건 아망드가 하고 싶은 말 있다는데 아망드한테만. 긍정 씨는 앱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다 알아요.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네요. 네, 아망드 씨 그러면
네, 꼭 이걸 듣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같은 거, 뭘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 거.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치. 거. 그쵸, 네, 그쵸. 저희도 막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거를 이제 써보니까 불편하다.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네, 월급도 뭐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근데 그걸 네 이러면 그쵸. 이 팟캐스트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네. 있겠지만,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치, 우리는 이거 IT 뭐 카테고리 이런 데다 올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취미 카테고리라. 야매가 야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뭐 서울에 있는 뭐 IT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개발자니까 당연히 IT 회사를 다니겠지만 그냥 지하철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졸면서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사이에 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사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지식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뭐 미디어가 이래서 되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지 마시고 이놈들 또 네. 헛소리하네. 멍청한 놈들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저희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제 지적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공개적으로 혼내진 마시고요. 명예훼손 걸 겁니다. 돈만 돈내면 다 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명예를 훼손하는 건 상관없고. 네, 저는 법률적인 기획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법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작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부러 저를 명예훼손하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 함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좋아요. 이제 네. 앞으로 이거를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자가발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IT나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같은 거를 평가를 저희가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평가할 저희는 깜냥이 안 되죠. 저희는 그지, 하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의도가 갖고 만든 거니까. 마크 주쿠버거님께서 만든 걸 우리가. 근데 페이스북은 솔직히 좀 썩이야.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돈을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깔 수는 없지만, 깐다고 하면 비판할 수는 없지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판도 하고 그냥 뭐 칭찬도 하고 저희 생각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리고 또 혹시 그 와중에 이제 IT에 대해, 저희는 IT 그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층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적인 것들은 이 IT나 IT 관련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서비스, 뭐 요즘 뜨고 있는 이런 IT 벤처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풀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기로 했죠, 저희가? 이게 진행 방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본에 없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웃기라도 해, 멍청이들아.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그럼 내가 잘못, 그래 다 내 탓이죠. 네. 진행하라고 앉혀놨더니 그쵸. 우리한테 진행을 시키면 어떡해. 일단 뭐 저희 이거 제목에도 써 있죠. 우리 이번 주 주제가 뭔지, 첫 주 주제가 뭔지. 네. 저희가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파일에도 거의 써 있겠지만 1화는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 2, 3화 정도에서 의식주를 다뤄볼까 해요. 왜 근데 의식주인가요? 첫 화가 초반에 의식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 의식주가 아니라 주식이에요. 주식을 한다고요? 주식은 영문이지. 순서가 의식주가 아니라 이제 주식의 순서로. 주식의를 한다고. 저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식주,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팟캐스트를 하는데 먹고 사는 이야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많을 거고 서비스도 많을 거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파기 쉬울 것 같은 주제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왜냐면 맞아요. 삶에 직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야 공감대를 많이들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는 이게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야 되지 않나. 저희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정도는 몇 화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화? 10화 정도는 해봐야지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10화. 10화까지 지치지 않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청취자가 2명이더라도. 그렇죠. 2명이면 모니터링 하는 것도. 3명은 돼요. 2명이면 한 명이 모니터링 안 하는 거잖아요, 바보들아.
그렇네. 그러니까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10화까지 하는데 막 1억 명 돼도 이제 설레지 않고 그냥 네. 말 같지도 않는. 초심을 갖고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화를 좀 무난무난한 걸로 네, 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죠? 하긴 네. 2, 3화 했는데 갑자기 막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무난한 걸로. 네, 그러면 의식주, 주식의라고요. 예. 그럼 이번 주는 주에 대한 얘기예요. 주, 집에 대한 얘기들이죠. 영어로는 하우스. 홈 아니야? 그거 몰라요.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저희 긍정 씨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네. 홈이랑 하우스가 뭐가 달라요? 네.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이게 집 주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네. 아, 한문을 더 잘하시는군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아, 풀어보고. 근데 아까 의식주라고 제가 했더니 주식의라고 바꾸셨잖아요. 아, 네. 하긴 의식주는 보통 무의식으로 의가 먼저 1화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는 주가 1화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느 정도 개발자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체크무늬 셔츠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슬프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옷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을 잘 못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입죠. 저희 뭐안 입는 건 아니고 않고요. 그렇죠. 버글버글. 입고 왔잖아요 지금. 걸침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든 눈에 보이는 걸 입고 출근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솔직히 의에 약해요. 맞아요, 저희 중에서 맞아요, 의에 맞아요. 가장 강한 사람은 여기 계신 은 실장님이 가장 강하시고. 저건 개발자가 아닙니다. 네? 저건 네, 개발자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에 약하다. 네, 저희가 의에 잘 몰라요. 옷을 잘 몰라. 그거 저도 그쵸.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럼 근데 의를 뺐어. 식은 잘 알거든요. 식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좀 아껴뒀다가 가운데쯤에 하고 맞습니다. 애매한 거는 맨 앞쪽에서 하고 제일 못하는 건 마지막에 하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제일 마지막엔 뭐 옷에 대해 좀 잘하는 사람을 부르죠. 네, 그래도 그러면 좋죠. 네, 뭐 누가 있나? 누가 나와줄까요? 왜 네. 다음도 말을 안 해? 안 그래요? 없어 머릿속에 지금 막 침을 찾고 있는데 머릿속. 네, 친구들은 다 옷을 어차피 못 입는 사람이라서. 우린 주위 사람도 다 뭐 이거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사실은 다 고만고만한 이게 뭐 놈들이라서. 체크무늬냐 스프라이트냐 그런 차이지. 스프라이트는 콜라 사이다고 멍청아. 스트라이프. 아 죄송합니다. 영어를 참 잘하시는 토익 원래 되게 잘 보시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그 업무용 비즈니스 메일을 다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언제 한번 그거에 대한 특별한 팟캐스트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삶에서 꼭 필요한 이 주죠, 주. 근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수많은 방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 안에 도면 그리는 앱도 있을 테고, 네. 뭐 집 안에 사진 공유하는 게 있나? 우리 집 공개합니다 이런 앱도 있나? 그런 그 앱은- 인스타그램에서 홈스타그램 같은 걸로 올리면 되겠지. 그렇죠. 저기 집으로 왜 올려? 그러니까 뭐 올릴 수도 있죠. 너 안 올려? 왜 올려요? 나 이거 막 이거 마이크랑 막 이렇게 까리하게 해놓으면 다 올리는데. 그건 책상이잖아. 집이 아니지. 아, 집도 여기 해놓고 올려 알겠어. 자기 집이 있으면 올릴 것 같아요, 나. 아, 내 집이 없어서 그렇지. 얹혀 사니까. 그럼 한 40대서 올려야 되잖아, 다 자기 집을. 그런 거잖아. 그 뭐야 앞마당이랑 개랑 해가지고 드디어 뭐 평생 모은 내 집. 아직 융자가 20 남았다. 뭐 20년 남았다 이런 거잖아. 그지? 내 집. 슬프다. 그런 거 있으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융자가 몇 년 남았는지 뜨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공유되는 거야? 뜨는 거야. 다 같이. 그래서 갚아주기 버튼이 있어. 집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하면 옆에 갚아주기 버튼 좋아요가 있는데 그게 뭐 20원씩 올라가. 그래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빨리 융자를 갚아주는 거지. 은행이랑 연결을 해서. 그럼 그 텀블러처럼 텀블벅처럼, 킥스타터처럼. 킥스타터처럼.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 위치도 너무 네, 좋고 맞아요. 교통도 좋아. 그리고 뭐 며칠 있다 여기 경의중앙이 뚫리기로 했어. 네. 경의중앙선이 새로 뚫리기로 했으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막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럼 돈 넣은 사람들은 뭐거든. 약간 지분을 약간 주는 거지. 한 0.2픽셀 정도. 아 0.2픽셀은 없구나. 2픽셀 정도. 풀을 뭐 재배할 수 있다던가 그쵸. 텃밭을 한 평 준다던가 주말 이런 거. 농장처럼 와서 지으라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한 600명 참여한 사람들은 주말에 나가 있어야 되겠네 그 집주인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빌딩 올리면 되겠다 하긴. 그래도 되겠네 세입자들.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정말 답이 없네요. 이상한 얘기라는 팟캐스트군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준비한 주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저희도 뭐 아시다시피 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혼자 사는 혹은
서울에서 이 집에 대한 고민들을 앱으로 어떻게 풀려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아망드 씨 혹시 앱에 대해서 그러면은 몇 가지 준비 찾아보신 것들이 좀 있나요? 네,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거로는 가장 큰 게 다방이랑 직방. 그지. 네. 다들 그 생각했을 거야 아마. 네, 아마 그냥 집에 대해 안다 하니까. 집 관련 앱 하면 다방, 직방 하면 딱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게 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죠. 차랑 집 뭐 이런 것들 엄청 비싼 건데 그쵸. 이런 비싼 재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핸드폰 하나로 이제 알아보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참 생각의 전환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너무 가볍게. 네. 이게 난 누워서 집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편하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좀 놀라웠어요.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실체를 좀 알 수 있었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활성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걸 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긍정님은 오늘 주에 대한 이 숙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조사를 하셨었어요? 아, 난 집이 없는데 왜 이런 생각.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지? 집이 없지. 근데 네. 사실 집 있는 사람 이거 듣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집 있는 분들보다 집 없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집이 없다의 기준은 실제 내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집은 다 있지. 너 길에서 자? 아니 뭐 길 비슷한. 길에서 자나 보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딘가 눈 붙일 곳은 있잖아요. 가산 디지털 단지 2번 출구 앞에 보시면 거기 무서운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나도 미안합니다. 가사님이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회사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쪽에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은 둘 중 하나잖아요. 그 오피스가 많아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대학생이 많아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유흥가라서 사는 사람이 세 가지 중에 하나구나. 제가 저희 초등교육을 제대로 잘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래갖고 수학 부분에 되게 약해요. 그게 숫자를 못 쓰는 거예요? 수학이야. 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혼자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몇십 년 정도가 됐는데 이 혼자 살면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있는 고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특히 IT에 더 좋아하니까. 다방 직방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방 직방이 오히려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은 적도 많았거든요. 이게 좋다고 만들어놨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야. 그래요? 예. 그래갖고 더 오히려 속상했던 적도 많았고. 뭐 그래서 뭘 조사했냐고요, 긍정 씨? 아, 저는 그래서 안 했구만. 그죠. 이제 이 주라는 주제를 받고 이 집이다 보니까 다방 직방 같은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밖에서 밖에서 다가왔네요.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아마운드는 안쪽에서 앱 자체에서 본 네. 거, 서비스 자체를 본 거고, 네. 긍정 씨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거기서 그 사회적인 관점이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들어온 그렇죠. 거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 다방 직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사실 걱정도 돼요. 저희가 어제 회의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지만 네. 또 긍정 씨가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은 긍정 씨가 말이 없어가지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쵸, 회의할 때 욕을 네. 사실은 나중에 네. 회의할 때 그거를- 했던 그 녹음본을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저희가 유출한 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네, 어디 토렌트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토렌트 해시로 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받으셔서. 이게 조용한 이유가 욕을 못해서 할 말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이제 다방 직방을 얘기를 하면 또 그거 굳이 욕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 혹시 다방 직방 이제 개발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자분들이라던가 언짢으실 수도 있죠. 네, 뭐 저희 다방의 뭐 창립자가 이제
차 안에서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다방 직방으로 집 잘 샀는데 니네는 왜 욕하냐?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욕할 건 아니지만 일단 미리 사고부터. 네. 아니 난 근데 욕하고 싶어. 난 내가 경험 당한 게 있어. 아 그래요? 아 물론 다방직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근데 그 다방직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물 먹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나는 그러니까 사용자들끼리 뜯고 뜯기는 거야. 중고나라 같은 거라니까.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방직방을 실제로 보신 안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분석을 한 아망드가 먼저 운을 좀 떼주세요. 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어떤 관점을 보고 싶으세요? 개발자라고 하지만 뭐 개발적인 이야기는 뭐 할 게 없고. 그치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분야가 아니지. 네, 우리 주제로 그렇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뭐 내부를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봐도 모를 거고. 그래서 우린 핫바지들이니까. 빙다리 아빠지. 네. 이제 욕했어. 핫바지가 욕. 아 이거 욕인가요? 아니 그 어쨌든 아니 셀프잖아. 우리한테 욕한 거야. 아, 네 아무튼 이게 자가 발전이죠. 뭐가 발전돼? 그래서 직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직방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집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하면 이제 직방, 다방 이게 가장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리죠. 마케팅의 네, 힘이죠. 마케팅이 어마어마하게 장난하잖아요. 직방은 이제 배우 주원 씨가 네. 하고 계시고, 네네네. 그 남자분이죠. 총 들고 있는 남자. 네네, 007 같이 그렇게 하시는 죄송합니다. 제가 분이고, TV를 잘 안 봐서요. 제일 네, 싫어. 유튜브 틀어도 나오는 것 같던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사람을 잘 남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로 쫓아가고 있는 다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 예. 해리 바로 씨가 아시네. 해리 씨가 하고 있어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 파란색 스커트 입고 하고 있어. 그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네. 난 얼굴만 봤는데 포즈도 따라할 수 있으면 여기. 하지 마요. 하지 네. 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 진짜 크긴 커요. 여자가 해야 돼. 아니 맞아. 그거 너 임마 나중에 옹엠처럼 된다. 아니 예쁘다고. 아니 주원 잘 생겼어요. 저는 관심이 제 없어요. 취향은 남자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도 누군지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마케팅의 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봐왔어요. 네. 왜냐면 요즘 가장 핫한 이제 그쵸. 부동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방과 다방에 매물이 꽤 많이 있어요. 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꽤 맞아요.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보면 직방에서 요즘 이제 직방과 다방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직방의 서비스를 매물을 올려요. 네. 그러면 직방에 올라 있는 그 매물이 다방에도 똑같이 올렸을 때 네. 직방의 매물 우선순위에서 이걸 내리는 거죠. 진짜요? 그걸로 이제 다방 측에서 공지까지 올린 상황이에요, 현재. 직방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뭐 저희한테 얘기를 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고 있다. 같은 매물을 여러 채널에 올리면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직방 쪽에서 다방에 있는 매물을 자기 쪽에 올리면 우선순위를 내려버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방이 그걸 먼저 한 건가요? 직방이 먼저 나온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직방이 먼저 나온 어떻게 보면 1순위 사업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방에 올리는 매물이 우리 쪽에도 올라오면 너네들은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명시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며칠이야 오늘? 5월 19일 기준입니다. 5월 19일 기준인데 네. 이제 지금 다방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거기 써 있어요, 네, 그런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고 있다고 나오는데 조금 옹졸하네요. 네, 그렇죠. 네. 치사하네. 그래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치사하다고? 아니 치사해. 치사한 거지. 저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도 옹졸한 거예요. 그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그게 또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네. 잠깐만요. 저희 얘기 중에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다방직방이 뭐 하는 앱인지 먼저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걸까요?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팟캐스트를 들을 정도면 그 앱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방직방은 그 부동산, 뭐 월세, 전세 등을
거래는 거의 없어요. 월세, 전세 등을 타이핑하지 마세요. 타이핑 들리잖아. 그 월세, 전세 등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웹 서비스는 없죠? 웹 서비스도 있나요? 네, 웹 서비스도 있어요. 웹 서비스도 되는군요. 월세 전세를 편하게 하는 건 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월세, 전세를 편하게 공유하는 거지. 실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끼고 하던가 뭐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데 원래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저기 뭐 피터팬의 네. 뭐 좋은 안 좋은 방 구하기 이런 게 있어요. 네. 저랑 의견이 네. 또 다르네요. 네, 피터팬의 안 좋은 방 구하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서비스로 갖고 온 거죠. 해외에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아세요? 해외에 있는 거 보시면.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일반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매물 거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사실 해외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 되게 문화 충격을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해외에서 몇 번 이렇게 해봤잖아. 그러니까 네. 비행기를 그래도 우리 셋 중에 많이 타봤어요. 뭘 해봐요? 네. 뭘 아니, 해봐요? 아니, 비행기를 많이 타봤잖아. 아, 비행기를 그럼요. 타봤는데 어쨌든 뭐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그 친구 한 명을 실명을 말하긴 한국어를 너무 잘해갖고 실명을 말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스페인 친구란 말이에요. 예. 스페인 친구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했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 친구가 경제학도였는데 그 친구가 직방 다방을 마케팅하는 걸 보고서 그 친구가 해리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갖고 아니 진짜야, 스페인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 있어. 그래갖고 해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해리 보고서 이게 뭐냐라고 해가지고 말을 해줬더니 아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꾸 웃어? 스페인 사람은 해리 좋아하면 안 돼? 아니 해리 보고 이게 뭐냐면 이건 해리지 뭐 갑자기 당황 나오고. 아니 어찌 됐건 간에 네. 그 스페인 친구가 경영학도인데 하는 얘기가 한국은 아마 그 한반도가 땅이 좁은데 부동산에 열기가 많아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반대였었어요. 오히려 이거는 사실 다방 직방 앱이 생겼을 뿐이지 피터팬에서부터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어찌 됐건 다방 직방은 부동산을 거래를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부동산을 위한 중고나라 이 정도로 한번 평가할 수 있지 않나. 네, 좋아요. 그 다방 직방이 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 씨는 그럼 아까 외부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다고 그러시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이게 한국의 특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인 친구랑 의견이 같군요. 아 그런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스페인 친구를 부르겠습니다. 얘를 말고요. 아니, 긍정 씨가 스페인어를 해줘. 스페인어도 잘하지. 네, 좋아요. 어쨌든. 뭐 다 잘하죠.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아망드 아닌가? 맞아요. 아니요,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네, 은 실장입니다. 네,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아니, 은 실장 스페인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지. 한국은 이게 땅덩이가 작은 대신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거우니까 나온 게 아닌가.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다방 직방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이. 네, 그리고 특히 땅덩어리가 작은데 인프라는 잘 깔려 있고. 그치. 스마트폰 사용자도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서비스가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온 거죠. 맞아요. 근데 제 의견은 좀 다른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어플리케이션 다 일단 스마트폰을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어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고 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발하게 쓰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그렇다, 경제 소비층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 20대, 30대가 가장 그 밀집된 구간인데 네. 그 구간 안에서 이 집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약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귀찮아하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투기나 뭐 투자를 위한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고 맞아요. 매매는 없죠. 네, 매매는 거의 네. 없고 실제로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뭐 대학가 주변이나 네. 네, 뭐 지하철역 같이 뭐 친구들 어리신 분들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뭐 학교 주변에서 저렴한 집을 찾는데 맞아요. 엄마가 밖에 있고 안방에 있는데 나는 내 방에서 내가 살 집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상상의 나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금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네. 저는 지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스튜디오도 나름 이제 제 사는 거나 이런 게 문제 없이 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봐요. 심심하면 네. 들어가 보고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든. 내가 이런 걸 살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여기 갈 수도 있구나. 여기도 나쁘지 않네. 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보는 거죠. 그냥 한번. 예. 아이쇼핑 한번 해보는 거죠. 진짜 그 정도인 경우도 있고. 집을 아이쇼핑하는 건가? 근데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어차피. 그리고 사실은 그걸 올린 놈들도 팔 생각은 없어. 빌려주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빌려주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어쨌든 그 UX나 UI 뭐 이렇게 그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 건가요? 뭐 요즘 뭐 다 다 알죠? 네, 그냥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단어니까 계속 네. UX, UI. 그럼 UX를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UX는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쓰기 어떤 느낌? 네, 이게 디자인과는 별개 얘기예요. 보통은 UX, UI를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UX는 이제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한 방향으로 만드는가를 편한가. 얘기하는 거고 UI는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 아, 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UX, UI. U는 너라는 뜻이요. 네, 유저. 그러니까 너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U는 유저. 그렇지. 유저. 그리고 유조. 그래갖고 X는 편함, I는 이쁘게 해서 UX, UI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려워진 더 것 어려워졌냐? 같은데? 뭐 어쨌든 UX, UI는 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직방이나 다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아망드 얘기대로 뭐 지하철 노선도로 볼 수 있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다른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있던 불편함들을 그 인터페이스 편의성으로 다 극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개발하거나 기획한 사람들도 그걸 의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려고. 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돌아와서 긍정 씨 생각은 이건 한국인의 특성일 것이다. 그렇죠. 아망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젊은 세대를 위한 네.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특성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트렌드일 수도 있죠. 네. 네,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뭐 너무 좀 어두운 일면일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한국인의 민족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저 초창기 때 그 트위터 이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트위터를 막 했어요. 네. 제가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땐 한국어를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트위터가 한국어가 거의 안 올라왔어요. 한국 그땐 그랬죠. 사용자들이- 네.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헬로우만 쳤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어가 엄청 많이 보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블로그에 뭐 트위터 따라하기 이런 걸 올렸단 말이에요. 블로그 조회수가 아니 파워블로그란 단어 쓰지 마. 욕하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혼나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블로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트위터를 했는데 막 조회수가 올라가더니만 트위터에 한국어가 엄청 많아졌어요. 오히려 해외 컨텐츠들이 밀려 올라갈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야 하고 그런 생각하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또 페이스북을 했어요. 해외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 추가가 엄청 와 있고 제 친구들이랍시고 이제 와 있는 게 생겼고 요즘은 뭡니까 이제 인스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이스페이스. 회귀하는 거야 다시 옛날로. 비운의 VK라고 러시아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아니, 얼마 전에 러시아 분을 한번 만났는데 VK 아직도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쪽에서는 많이 쓰죠. 네, VK에 가면은 나쁜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그분들이. 어쨌든 자 이게 저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래요. 특성인 경우가 물론 중국이나 비슷한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이러지만은 네네. 그 주로 그 셀러브레이터들 네. 일종의 문화를 선도하는 조금 그 자기가 우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그걸로 따라가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SNS 쪽에서는 그 셀러브레이트들일 테고, 셀럽들. 네 돈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발. 자기보다 더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론 그 뭐야 이름이 긍정 씨, 네 박긍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네. 저기 땅이 작아서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는 그냥 좀 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려가는 경향이 좀 우리나라에 유독 더 심하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관점이 사용자 관점에서요? 아니면 네. 이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다 같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사용자 관점이에요. 근데 아망드가 얘기하니까 뭐 창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그거 따라서 막 만들고. 그렇죠. 미투 서비스가 많죠. 네. 어떻게 보면 다방도 직방의 미투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직방은 그럼 박수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긴 직방도 그럼 네이버에 있는 그 서비스들을 보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뭐 벤치마킹 한 거니까 네. 네, 그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저는 그리고 미투 서비스를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네, 미투 서비스가 훨씬 더 발전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다방 같은 경우에도 직방보다 나온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실제로 뭐 매물의 양은 직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리고 더 오래됐으니까. 네, 그리고 사용자 수나 뭐 사용 시간 같은 것도 직방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뭐 사용자들이 실제로 편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다방이 좀 더 편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미투 서비스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방이 해리씨예요? 네네. 그러니까 해리 앱, 주원 앱 뭐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다방이 그럼 다방이 잘하는 거지. 아니 진짜로 주원 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아닙니다. 이거 편집 당하겠네요. 얘기 안 해야겠어요. 네, 하지 마세요. 네. 뭔 말인지 네, 알것 같아요. 위험했었어 방금. 아우. 말하고 편집하고 네, 힘들었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땅이 작다는 것도 결국 한반도의 특성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사용한 것들이 잘 됐고 서울로 뭐 인구가 집약되는 현상이 많았던 거니까 그렇죠. 사실 엎어놓고 생각하면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다방 직방이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지방이 잘 돼 있으면은 보통은 그 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 다 처리가 끝났을 테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그게 방식이- 편하고 맞아요. 지금도 많이 쓰는 쓰는 이유가 방식이죠. 그리고 집은 뭐 직접 가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 인식뿐만 아니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다방 직방류의 사이트가 업 서비스가 제가 피터팬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집을 본 결과 결국 이건 어떤 특정한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수익성 부분에서.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내가 집을 구하고 있어도 구경하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것들로 절대적인 수익을 내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망드 씨가 그 다방 직방에 대한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들, 입점에 있는 매물들에 대한 것도 조사를 좀 해오셨나요? 매물 양에 있어서는 네. 제가 뭐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네네네. 이 순 이용자 수를 보면은 네. 어느 정도의 그 매물 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작년 5월부터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한 걸 봤을 때 직방의 월 순 이용자 수가 81만 명 수준. 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트래픽이 그럼 장난 아니겠네요. 뭐 돈 그렇겠죠. 돈 많이 벌었겠네요. 왜냐면 이미지도 많이 올려야 되는 네. 그 서비스 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81만 명 수준이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월 26분 정도 본다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뭐 26분 동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루에 평균치가- 하루에 그러니까 1분 좀 못 미치게 보고 있는 거죠. 그쵸.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직방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정보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오고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현재는 이미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다방 같은 경우에는 21만 명 수준의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방이 약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 21만 명이라는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영을 한다면 그 똑같은 기간을 운영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은 비슷한 정도의 경쟁 업체인 거죠, 완전히. 1위, 2위라고 얘기하기에 네. 마케팅 수준이나 봤을 때 이제 다방 직방이라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인지도에 비해서 네. 다방이 좀 1, 2위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쵸. 상황이긴 하지만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직방에 훨씬 매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먼저 시작했던 네, 거.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거 이번에 가장 최근에 구할 때 직방 앱을 많이 썼죠. 제가 직방 앱을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얘기가 많다라고 했지만 네. 사실 보면은 직방 앱, 다방 앱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네. 왜냐면 이제 막 나오는 거였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그럼 당연히 중복되는 매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매물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개인이 올리는 매물들보다 물론 개인들이 올리는 매물도 많은데 네. 사실은 다방 직방의 영업력이죠. 마치 꼭 배달 요기요나 배달 민족. 민족 그거 하듯이 이게 영업으로 인해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물들이에요. 연락을 하면 집주인이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받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연락을 해봤더니 부동산 아줌마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아, 요즘 직구하세요? 한때 구할 때 이제 직방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전화했더니 아줌마가 몇 번 출구로 나오면 내가 있을 거야. 그래요, 맞아요, 이거예요. 나는 근데 그리고 아줌마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얘기를 통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많은 전화가 오니까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내가 아예 난 부동산 업자야. 그러면 난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할 리가 없는데 그렇죠. 올리니까 그만큼 연락이 온다는 거죠.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화가 오면은 흔하게 그냥 네 오세요. 뭐 집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집주인인 양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스스로 안 거죠. 부동산 업자분들. 근데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만들 때는 싸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싸게 맞아요. 이걸로 하려면 어느 정도 집주인과 1대1로 이게 만날 수 있다. 만나야지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비도 빠지고 네. 어느 정도 내고도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겨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네. 부동산을 운영하시던 뭐 이렇게 부동산 지나가면 옆에 붙여놓죠. A4용지 붙여놓고 네네. 월세, 전세 이렇게 뭐 매매. 매매 이렇게 붙여놓고 그쵸. 있는데 그런 방식을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이걸 어플리케이션에 하시다 보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업무 처리 방식 플로우가 맞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다방직방에서 그 생각 고민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네, 분명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이게 뭐 수익은 모르겠어요. 수익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입점을 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서비스라는 건 IT에서 서비스라는 건 사용자 수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사용자들이 안 쓰거든. 왜냐면 이렇게 할 바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 가서 거기 부동산에서 안면 인식 트면서 만나는 게 훨씬 더 발품을 줄이는 길인데 그쵸. 이건 왜 제가 화를 내고 싶었냐면 다방이든 직방이든 들으세요. 네. 화내시는 건가요? 아니, 화는 안 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들. 그치. 성공했으니까. 우린 지금 뭐예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2위라는 다방도 21만 명인데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그치. 21만 명이면 어휴. 근데 아무튼 그 실제로 가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게시물 보면 알아요. 느낌이 나와요. 이게 직매물인지 부동산인지 나오는데 네. 그 가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중고차 허위 매물처럼 그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갔다고. 아 집도 그래요. 네, 집이 있어요. 한번 당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니 근데 물론 그게 모든 매물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비양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저희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그 A4용지? 뭐 방 2개, 뭐 하나, 화장실 하나, 월세, 월세 매매 얼마, 써 있는 거? 월세 얼마, 이게 얼마. 이게 정확한 위치를 명시한 거는 진짜 매물이에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는 대부분 위치를 명시를 안 해요. 조건만. 네. 아 그래요? 그 조건은 만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지어내면 되겠구나. 지어내는 거예요. 그냥 오면 어쩌죠? 어제 나갔어요. 하면 일단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보통 부동산 업자들은 앉아서 이렇게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모든 부동산 업자들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꽤 많은 부분 역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왔는데 지금 왔는데 방금 내가 보고 온 게 없대. 근데 월세를 한 5만 원 정도 내면은 조금 더 좋은 방에서 살 수 있대요. 그럼 괜히 사람 마음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고. 5만 원인데. 예. 한 달에 5만 원 내고 이제 한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십몇 년을 전세 살다가 월세로 한번 갔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아 왜 갑자기 슬프게 만들어?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그래갖고 어쨌든 여러분 월세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전세가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전세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전세가 원래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외에 있는 전세니까요. 나라가 몇 개 없을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세라는 개념, 아까 또 등장하는 그 스페인 친구가 전세 개념을 듣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그 친구가 이제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쉐어하우스가 어떻게 경제학과니까 또 경제학도답게 이 쉐어하우스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쉐어하우스 주인은 건물주는 아니지만 이제 전세를 얻어서 집을 나눠서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불합리한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그 전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전세가 나오는 게 원래 전세는 되게 세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네네, 그렇죠. 목돈을 한번 넣어놓고 나갈 때 그대로 똑같이 돌려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라는 거 제가 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집을 한번 알아봤다가 그 한 작년쯤에 이제 집을 한번 알아봤어. 재작년쯤에 집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게 전세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네. 이 나이를 먹고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전세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나봐요. 전세가 네. 아니 이게 왜 이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이게 수익이 되지? 라는 생각인 거죠. 왜 이걸 빌려주지? 왜 아니 나는 만약 10만 원을 내고 전세를 들어갔을 때 나올 때 다시 10만 원 받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이런 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 맞아. 그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셨나요, 네. 김정 씨? 그 왜 전세가 긍정인 유지가 건지. 되려면 원래 부동산은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개념도 있고 뭐 저희가 거주하는 개념도 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마찬가지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실제로 없어요. 경제학에서 그렇죠. 네, 그럴 수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돈을 안 빌리고 음. 그 돈으로 뭘 삽니다. 투자를 합니다. 없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투자를 안 하고 은행에 그렇죠. 넣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 1억의 전세를 하고 들어갔다고 치면 네. 집주인은 1억을 받아서 네. 뭐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은행에 맡겨요. 두 번째 집을 얻는 거군요. 또 투자 예, 목적에 그걸로 다른 것들을 집을 또 살 수 얻는 있는 거군요. 거고 그걸 은행에 맡기면 옛날에는 금리가 막 10%, 15% 월세 못지않게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월세 받는 거보다 그 금리 받는 게 더 컸었어요. 음. 그래서 전세가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고 뭐 동결이 되고 하면서 전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일반화가 되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없어질 기형적인 거라고 거죠. 다들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이제. 없어지면 뭐 나는 안 좋겠지만 없어지면 다른 부분에서 뭐 좋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전세는 없어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얻기 힘든 무언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세는 그렇죠. 여기도 있고 막 가끔 찾아보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 서비스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까 그 네. 스페인 친구분 네. 쉐어하우스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쉐어하우스가 뭐예요? 저는 쉐어하우스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쉐어하우스는 집을 나눈다는 뜻이죠. 그렇게 공유 폴더 같은 거. 공유 공유 폴더 같은 쉐어 폴더 같은 건데 뭐 간단해요. 일단 그 집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가 얻고 싶은 집이 뭐 방이 3개 있는 마루가 좀 많이 넓고 거실도 앞마당도 딸려 있는 집을 얻고 싶다. 네. 근데 나는 뭐 보증금은 목돈은 좀 많은데 1억은 있는데 그 보통 그런 집들은 아까 말했듯이 전세는 이제 배제하도록 할게요. 네. 전세는 흔한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뭐 목돈도 들어가야 되고 한 달에 내는 돈도 커요. 예. 목돈은 있는데 한 달에 내는 돈을 이걸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얻은 사람이 룸메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 구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방이 3개니까 내가 방 1개를 쓸게. 너네가 각 방을 써. 네. 대신에 한 달에 얼마씩 우리 돈을 합치자. 라는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운이 좋게도 집을 전세를 얻었어. 네. 근데 이미 약속은 해놨어. 룸메이트로 들어오기로. 그래서 사람들은 한 40씩 주기로 했어. 그럼 나는 목돈 넣어놓고 한 달에 40씩 받는 거죠. 꿀이네. 꿀이지. 달콤하지 아주. 그래도 돼요? 원래는 이제 다 따지자면 문제가 많아요. 원래 이제 세금도 안 내는 거고.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 그게? 스페인 친구가 뭐 이제 그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 스페인 친구가 실존하는 인물일지도 몰라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빌빌거리지 않고 네. 막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 실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은 실장님 무슨 골방에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에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 사기꾼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뭐 없는 게 없고요. 저희 셋 중에 방이 제일 넓어요. 저는 뭐 이거 화장실 같은 데 살고 있는데 너네 막 부모님들이랑 살잖아. 너네 아직 덜 큰 거야. 원래 남자가 40이 되면 혼자 나와 살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다방 직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방 직방에 대해서 저희 뭐 이제 청취자들이 들으시기에는 논제가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저희의
얘기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 한풀이에요. 저희가 써보니까 이렇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 다방 직방에 대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들 혹시 있으세요? 꼭 이거는 한번 다뤄야겠다. 저 이거 해야 한번 돼.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방 직방이 이제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 쭉 엄청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긍정씨 캐릭터 또 잡아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금스트라 하면서 하려고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맞죠? 이게 원래 점쟁이들이 다 그러는 게 되면 내 말이 맞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소비 트렌드 중에 좀 사람들이 증거 같은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증거? 머니투데이 이런 거 읽고 와가지고 지금 증거? 증거. 뭔가 기록. 네, 내가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 뒷받침이 되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인증샷 이런 거? 네, 아, 소비 트렌드 중에 이제 네, 하나로 네네.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과자 같은 거 사 먹을 때 네. 뭐 질소가 많이 들어 있다라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네. 아니면 뭐 카제인 나트륨이 많이 빠져 있다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성분인지 궁금하다. 네네. 그런 정보들 뭐 컨슈머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좀 시각화된 측정이 된 정보를 직접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네. 많아요. 근데 직방하고 다방 같은 건 기존에 있던 서비스랑 다르게 집 형태나 네. 조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명확하니까. 그런, 네,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사진도 보여주고요. 지도도 나오죠. 예, 그렇죠. 그게 이 소비 트렌드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소비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되게 얕게 많이 만져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경험하고 써보고 사고 싶은 마음 같은 거죠. 깊게, 그러니까 발을 살짝 담궜다 빼는 그런 걸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고 싶어요. 뭐 썸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네. 남도 아니고 한번 연인도 어장처럼 아니고. 발 좀 담가봤다가 아니면 싹 빼고 맞으면 들어가고 간 보는 거죠. 그렇죠. 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직방 다방 같은 게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까 네.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그 있겠네요. 내부에서 네. 판매자랑 직접 연락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전화 한 통하고 됐어요 하고 끊어버리면 되니까. 가보고서 취소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되게 트렌드 잘 맞는 서비스라고. 근데 저는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만약에 그게 그런 그 성공의 요지라면은 네. 저는 그럼 직방은 실패할 겁니다. 아니 직방이 실패한다고 하면 안 되지. 이런 그 서비스들이. 직방, 다방 그 방 시리즈들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영업을 부동산에 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라면 소비 트렌드가 전혀 부합되지가 않잖아. 내가 가서 만져보려고 갔더니 그 복덕방 아줌마가 그건 못 만지고 이거 만져야 돼 하고서 이렇게 매치해 주는 거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돈이 좀 어디서 좀 목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가 있겠냐 뭐 썸방 뭐 이런 게 생겼잖아. 썸방 이런 걸 만들었다고 치면은 저는 문제요? 부동산은 입점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망하겠지.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 뭐도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지. 부동산을 물론 넣어야지 매물이 많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게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옛날 옛적에 그 피터팬의 안 좋은 방 구하기가 생겼을 때부터 네.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서울 상경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보면 절대 그때는 부동산 업자들을 오히려 막았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은평구 사셨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은평구에 살면서도 집을 얼어볼 수도 있지. 은평구 사세요?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돌아가서 각설하고 왜 자꾸 사람의 그 신변을 밝히려고 합니까? 초청장 보낼 때 개인 그 신상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아직 서울에 편입되기 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조선시대 쯤. 나이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튼 200살 됐잖아. 그때부터 봤을 때 오히려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초창기엔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초창기에는 부동산의 유입을 오히려 잠깐 막고 실제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SNS가 안 들어있을래 안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 사람들 근데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서비스 내 지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 내 SNS 거기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댓글도 없고 네. 코멘터리도 없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있어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가봤더니 뭐 이거 여기 뭐야. 보통 그러면 내가 뭐 신림을 갈 거야. 그럼 신림에 있는 곳들 몇 개 연락을 할 거 아니야. 네. 가봤더니 다 같은 아줌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써야지. 이거 아줌마가 집이 많을 수도 있지. 아 그러네. 근데 이제 네. 직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걸 제공하는 측에서 그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아예 막아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얘는 이 직방지에서 누가 쓸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올릴지 모르는 거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한테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직방 헛걸음 보상 서비스라고 해서 앱에서 보고 갔는데 매물이 없어요. 없거나 뭐 그냥 헛걸음을 했어. 네. 그러면 현금 3만 원과 이제 청소용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직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뭐든지 하신다고. 다방이 그 헬이라고요? 직방이 다방이 다방이 헬이라고? 네, 다방이 헬이. 직방한테 옹졸하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직방 나름 그럼 그건 되게 저기 한 거네. 나름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네. 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3만 원이면 나 네. 점심을 6번 먹을 수 있는데. 얼마짜리 처먹고 사는 거야?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너 주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거든요. 그 네. 허위 매물이. 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올린 사람한테 페널티를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받는다고 해서 그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되니까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직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멋지네요. 그렇게 비용을 들인다는 거는. 다방도 지금 뭐 해리를 부른 건 좋은데 그런 것도 뭐 하고 있지 그게 제일 않을까요? 좋죠. 네, 하고 있겠죠. 하고 있겠죠. 네.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있을 거는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 방 시리즈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그 부동산 개입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매매를 한다면 부동산이 들어와도 돼요. 매매가 기능이 있다면 네. 확실하게. 근데 매매가 기능이 있던 없던 간에 주 사용층, 주 소비층은 임대를 하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걸 좀 뭐 근데 강제적으로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네. 직방이나 다방 서비스 주체 측에서는 네. 이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소개만 시켜주는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를 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이나 파는 네. 사람 입장에서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래기 때문에 네. 전문가가 필요해요. 부동산에 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기 혹시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수산시장 관리해주는 그 페이지 있어요. 아세요? 수산시장? 인어 뭐 해적단인가 뭐라고 네. 해가지고 나 뭐 듣는 사람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뭔 해적단이라고 검색하면은 보내줬다라고 어떻게 검색해?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른 거 광고하시는 거예요? PPL인가요? 아니 아무튼 거기 보면은 걔네들이 그 서울에 있는 수산시장들에서 매일매일 시세를 동향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호구가 안 되게. 오늘은 어디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디 수산시장에서는 뭐 광어가 얼마 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수산시장을 관리한다고 나는 그 수산시장을 관리하는 게 관리는 안 하고 그냥 그 기자단 같이 봉사할 거기 멤버들이 하루 수산시장을 돌면서 거기 시세를 조사해다 올리는 거야. 주식 더, 시세 네. 보여주듯이. 근데 더 수익이 어디서 나고 왜 이 미친 짓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거기랑 다이렉트로 맺은 믿을 가격을 주는 업체들을 커넥을 하고 그 사람들 거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업체를 소개시키는 그 사람들은 믿을 뭐 수 있다. 해적단 보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놀자네 야놀자. 야놀자지. 정찰제는. 근데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뭐랬냐면 말한 대로 전문가들이 필요했어. 뭐 회 먹을 때 전문가가 뭐야? 초장집이 필요하거든. 회를 뜬 다음에 근처에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그 가게들이 있어요. 네. 야채만 제공해주는, 네. 야채랑 술만 제공해주는. 네. 근데 그것도 수산시장 근처에는 바가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치 이것도 부동산 같은 거잖아요. 집 구할 때 어디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믿고 해야 될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그 해적단 애들이 뭐랬냐면은 믿는 가게들을 한 거야. 그것도 일반적인 초장집이 아니라 근처 맥주집, 뭐 맥주 버켓, 괜찮다. 안주 갖고 오는 곳 이런 곳이랑 손을 잡고 거기서 하면은 이렇게 주게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진짜 괜찮다. 네. 그럼 수산시장은 뭐 먹고 살아? 수산시장은 상관이 없는 게 수산시장 안에 있는 개인이 중요한 거지. 그 개인 업체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손을 잡으려고 안달이죠. 이제는. 괜찮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왜냐면은 나는 되게 그 물고기들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가격이 알 수가 없거든. 이 집에서 내가 가격을 듣고 왔어. 그럼 옆집에서도 오픈돼 있으니까 들리잖아. 제가 얼마 듣고 왔는지. 더 싸게 그럼 부르는구나. 아니 더 싸게도 아니라 같은 가격을 불러요. 대신 그래요? 더 준다고 그러지. 멀리 가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고.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물고기 한 판 먹겠다고 그 짓을 할 바에는 몇천 원 더 발품을 그렇게 할 내면서 필요가 하는데. 없다. 저는 회를 자체를 안 좋아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니, 눈 앞에 있는 집으로 그냥 들어가. 근데 이게 아무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도 직방이 생긴 거라, 직방 다방이 생긴 거라 본다면은 네네. 이런 것들은 그 주최 측에서 어떻게 케어해 주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많이 남을 것이고 반대로 입장에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집으로 올려놓을 때도 더 많이 올리게 되겠죠. 야, 내가 다방에 올렸더니 직방에 올린 것보다 실제 계약하려는 사람 연락이 많이 와. 예.
이러면은 거기다 올리겠죠. 그렇죠. 네. 뭐 어찌됐건 저희는 뭐 다방 직방은 잘 되길 빌겠습니다. 악의는 없어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네. 긍정 씨 뭐 한마디 이렇게 축복 한번 내려주시오. 블레스 유. 블레스 다방, 블레스 직방. 다 잘 될 겁니다. 이거 뭐 나지 교회인 줄 알았네. 자, 뭐 여기까지 번창하세요. 잠깐 이제 다방 직방에 대해 얘기했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좀 쉬죠. 저희 네. 턱 아파. 다음 10분 좀 10분 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에 대해 얘기를 할 거, 뭘 준비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실까요? 이제 다방 직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쓰면서 조금 더 느낀 사항들을 좀 얘기를 간단히 하고 더 얘기를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전통적인 서비스들 네. 전통적인 거라면 네이버 네 그런 피터팬의 것들 안 좋은 집 구하기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런 나오나요? 것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다방 직방은 최신이고 예, 조금 지나간 것들. 그렇지. 연배 있으신 네. 분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 네. 같은 사람은 다방 직방 어렵거든. 네. 해리 보는 것만 좋아하지. 네, 그렇게 좋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야 끝난 거야?